거기서부터 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저 같은 시공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, 플레이어들한테는 비용을 줄이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. 네, 못 줄여요. 여러분들이 줄인다고 마음을 좋게 이제 계약을 해서 시공비를 계약서를 쓰고 이제 줄인 걸를 계약하고 나중에 시공한 걸 보면 100이면 100 다 후회하십니다. 왜냐하면 그 줄이는 거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간 적이 거의 없으세요.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건축을 다 한 번 내지 안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신 분도 두 번은 안 하시죠. 사실 일회성 상품이란 말이에요, 건축은. 근데 저 같은 건축가 입장에서는 이건 저의 업이기 때문에 무수한 케이스를 많이 돌려봤겠죠. 그러면서 항상 깨달은 거는 시공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비용 줄일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내가 어떻게 해서 상품을 좋게 만들어서 그 상품에 대한 수요를 일으킨 다음에 그거를 그 동네에서 대장으로 만들지, 상품 기획을 어떻게 할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거기서 10% 매출을 끌어올리는 게 여러분들이 테크니션이 아닌 이상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근데 이거에 대한 공부를 거의 다 안 하시고 요거는 그냥 건축가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, 건축가는 요구사항을 잘 만들어줄 사람이지 그거에 대한 사업기획까지 해주시는 분은 많이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비용 줄일 생각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동네에서 대장이 될지를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. 오늘 그 수업으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그럼 그 대장이 어떻게 될 거냐?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라고 해서 막 돈을 막 고급자재를 쏟아부으라는 게 아니에요. 저희 경기업작업실에 문주호 소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는데, 비싼 게 예쁘진 않습니다. 네. 예쁜 건 비싸요, 근데. 네. 다르죠? 두 개 명확히? 네. 이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. 어떻게 해서 예쁜 거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지, 그리고 그게 시장 가치로 환산됐을 때 투입한 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할지,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모든 출발점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. 이 문제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이잖아요. 조금만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,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의 문제점, 그게 자재가 될 수도 있고요,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, 창문의 위치가 될 수가 있고요, 아니면 창문의 스펙이 될 수도 있고요, 아니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.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, 대부분 아마 이 부동산 개발을 마음 먹으신 이상 어느 정도 자산을 쌓으셨고, 그 자산을 쌓으신 결과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은 제가 사실 거의 다 못 봤어요. 대부분 다 아파트에 거주하실 겁니다. 근데 여러분이 짓는 건 빌라죠. 네, 여기서부터 괴리가 조금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점을 잘 설계할 때 인지하지 못하시고 나중에 골조가 한 3층 정도 올라갔을 때부터 후회하세요. 이 악순환을 막아드리기 위해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이것도 지금 인접대지 건물이랑 2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니 훤히 보이는 거죠, 바깥이. 물론 벽 쪽이긴 하지만 이런 구조를 어쩔 수 없이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, 원룸이라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원룸은 이제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. 근데 투룸 이상, 그러니까 베이가 3개 정도 나올 수 있는 거, 방, 거실, 그럼 다 창문을 봐야 되잖아요. 그런 구조에서는 여러분들이 저 차면 시설을 놓는 곳은 어디로 결정을 해야 되냐면, 반드시 방에만 차면 시설이 들어가도록 레이아웃을 짜줘야 됩니다. 아니면 포기하는 거는 작은 방, 그 다음 큰 방, 맨 마지막이 거실.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건물을 짓는 순간부터 공급자예요. 수요자가 아니란 말이에요. 공급자, 파는 사람, 임대인,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. 그럼 임대인의 입장에서 내 공간이 팔리려면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임차인이 왔을 때 맨 먼저 보는 공간이 어디예요? 거실. 근데 많은 분들이 거실임에도 인지하고 있지만 막상 설계할 때는 방부터 본단 말이에요. 방이 몇 개야.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아무리 말씀드려도 잘 와닿지를 않아 하세요. 나중에 짓고 나서 후회하세요. 가장 단적으로 이렇게 큰 창을 거실창으로 해놨는데 거기에
차면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주셔야 돼요. 이거는. 요 뒤에 거 프로젝트 보시면 요거는 이제 후암동에 지은 또 다른 프로젝트인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외부에 뺐습니다. 단순히. 근데 2층의 임대료가 보통 1층의 반 정도 되죠? 이거는 80%까지 끌어올렸어요. 저 동선을 과시해 주는 거 하나만으로. 그리고 이런 동선을 가장 잘 활용한 동네 어디일까요? 연남동. 연남동 연희동 카페거리 가보세요. 다 요 뭐 고만고만한 건물 다 상업 건물이잖아요. 계단이 다 밖으로 빠져나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상업 건물, 근생을 지으시는 분들에게는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거는 외부 계단입니다. 외부 계단.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. 외부 계단 이 결론만 듣고 가서 내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면 나중에 후회하신다고. 여기는 단열재가 없습니다. 단열재 저기 조금 없는 게 뭐가 대수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항상 계셔서 제가 이번에는 데이터를 좀 가져왔어요. 네. 네, 에너지 흐름도입니다. 열에석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. 열이 이게 여기가 이제 골조 계단 외부 계단이고 여기가 벽입니다. 벽에 매달려 있는 거죠, 이게 결국 계단이. 그럼 열이 나가는 통로는 실내 20도, 실외 영하 5도라고 했을 때 여기로 쭉 빠져나가는 게 컴퓨터가 정직하게 보여줘요.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so what? 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여기 표면 온도 14.9도이거든요. 근데 이게 단열이 완벽하게 한치 흐트름도 없을 때 14.9도라는 거지 실제적으로 시공오차 감안하면 여기 온도는 더 낮아질 겁니다. 네, 13도 정도라마 낮아질 텐데 이 13도 언저리 부근과 실내 상대 습도 50%가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게 곰팡이건데 사람이 시야각을 120도 정도 가진다고 해요. 보니까. 그럼 110도의 시야각에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의 양, 면적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. 3000 대 6000일 때는 14.10제곱미터를 인지할 수 있고요. 제일 끝에서 이게 1대1의 비율, 면적은 똑같아요. 둘 다 18제곱미터로. 근데 4500 대 4000에서는 9.23제곱미터밖에 인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람이 동일한 면적에서 당연히 더 크게 느끼는 거는 기다란 공간이겠죠. 그게 더 넓고 커 보이고 깊은 공간감을 주기 때문에 훨씬 사람들이 좋아하고 실제로 입증은 가격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규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싸구려입니다. 규정을 안 지켰기 때문에. 왜 규정을 안 지켜요? 왜 규정을 안 지키는 게 뭐냐면 드라이비트가 쓰기 위한 단열재 조건도 있고요. 단열재 밀도 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는 드라이비트와 같이 접착으로 갈 수 있는 규정도 따로 있어요. 그걸 안 지키고 그냥 싸게만 하니까 싸구려가 된 겁니다. 여러분들 저렴한 걸 원하는 거지 싸구려를 원하진 않잖아요. 그죠? 아직까지 그 벽돌에 집착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. 기술의 발전의 역사에서 봤을 때 벽돌은 마치 펜티엄과 같습니다. MS-DOS? 명령어 쳐서 하는 거? 왜냐하면 현대사회로 올수록 우리나라 내진 관련 규정이 안전이랑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. 벽돌은 그거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예요. 왜냐하면 벽돌을 쌓기 위해서 별도의 철물이 부속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벽돌 사람이 하나하나 쌓죠. 그 상상하는 대로 쌓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 하나씩 이거 통 매달고 다니면서 굉장히 인건비 많이 잡아먹고 경비 많이 잡아먹는 후진적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. 후진적 기술, MS-DOS 같은 거. 근데 저거를 겉에서만 똑같이 보이면 되잖아요. 네. 그리고 저거 벽돌 잘못 쓰면 내부결로 생기거든요. 그런 걸 다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외단열 미장마감 공법. 너무 유치한 고급이고요. 진짜 고급은 단차 없는 마감입니다. 이게 진짜 고급이에요. 보통 테라스가 있는 집 나가실 때 잘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지금 외부 데크랑
실내 마감이랑 창호 레일이랑 빤빤하죠. 이제 바꿔 말하면 휠체어가 무리 없이 갈 수 있죠. 이게 고급이에요. 이게 고급이에요. 왜냐면 이걸 맞추려면 이 밑에 골조 단차 나는 것부터 각각의 외부의 바탕 마감, 내부의 바탕 마감, 여기에 한국은 온돌 개입되고 이러면 저거 단면만 잘라도 되게 복잡해지거든요. 그 다음에 저 창호 레일도 밑에 맞춰야지. 그럼 골조가 어디서 또 올라와 줘야지. 되게 복잡해요. 이걸 어떻게 맞출 거냐가 고급입니다. 근데 대부분 4층 이상의 테라스 있는 집 가보시면 이거 나갈 때 이러고 나가잖아요. 이러고. 대학교 그 긴 시간 동안 건축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결론만 말씀드린 거예요. 근데 결론만 알아가셔도 좋기는 한데 결론만 알아가시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. 이 판에서 호구가 누군지 물으면 그게 바로 나다. 내가 호구다. 건축판이 딱 그렇거든요. 건축사 전문가죠. 시공사 전문가죠. 네, 대출 전문가죠. 내가 호구예요. 그러면 그 호구에서 유일하게 건축주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거는 건축가밖에 없습니다.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